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기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현장에서 깜짝 발표한 걸 당 차원에서 정말 관철시키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김포뿐이 아니다. 광명, 구리, 하남 같은 다른 주변 도시들도 주민들만 원한다면 다 서울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한 발 더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미 초대형 도시인 서울을 메가 서울로 더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를 얻으려고 해보는 선거용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총선용이 아니라면 수십 년간 이어온 정책을 한 번에 뒤집는 발표를 이렇게 준비 없이 툭 던지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민의힘이 밝힌 내용부터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김기현 대표가 당론 추진을 공언한 데 이어 윤재욱 원내대표가 의원 입법을 언급하며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의원 입법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서울과 인접한 다른 도시도 편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광명, 구리, 하남, 고양시 등에서도 편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상황입니다.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에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 그런 원칙하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는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라며 이런 수도권 킬러 정책을 계속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연 이틀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당내에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도봉구 등 서울 외곽은 차별은 다 받는데 서울로서 받는 혜택은 받지 못해왔다며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권 내부에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특별법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같은 당의 김동연 경기지사가 반대 입장이 분명한 만큼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김포는 껌딱지가 아니니 여기저기 갖다 붙이지 말라는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서울을 메가시티, 그러니까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만들겠다는 건데 여기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부 강희연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이게 해외 사례만 봐도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외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영국은 지난 2011년 북서쪽 자치단체 10곳이 광역 맨체스터 연합기구란 메가시티를 구성했는데요. 1980년대부터 수십 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연합기구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제 지역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당대표가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취재해보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몰랐다고 하고 또 서울시와도 사전 조율이 없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볼 때 길게는 이 수십 년간 걸릴 수도 있는 이 국가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꺼내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김포인가요? 경기권에 다른 도시들도 많잖아요. 기준이 있습니까? 네, 김기현 대표는 김포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김포의 인구 대비 서울 통근자 비율은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0번째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출근자의 비율이 더 높은 광명시, 광명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남시도 이 서울에 편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또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또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지역 균형 발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강조해온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 균형 발전은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내용이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김포시를 비롯해서 서울에 근접한 도시들을 모두 서울에 편입시킨다면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 격차를 심화시키고 또 서울에 편입된 일부 도시의 주택 가격을 폭등시키는 등의 이런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공언한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정책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총선용으로 띄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에 현실화되기 어려운 만큼 결국에는 이 총선용 전략 아니냐는 분석이 많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수도권 위기론이 커지면서 내놓은 승부수란 건데요.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이 총선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왜 그렇죠? 뭐 셈법이 그런가요? 네, 우선 이 편입 대상 지역과는 달리 서울 시민들의 경우에는 거부감을 나타낼 수도 있고 네. 또 비수도권 지역에선 역차별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남이 되었든 앞으로 그 과천이 되었든 이 서울과 직접적으로 아주 긴밀한 연계된 도시 같은 네.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서울과 통합하는 것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게 어떤 도시의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 지역 여론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 기사들 뭐 댓글 같은 것도 좀 찾아봤는데 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었습니다. 뭐 김포를 사니까 뭐 찬성이다. 근데 표는 왜 못 줄 듯 한다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부산 시민도 서울 시민 될 수 있다. 제일 필요한 데는 광명 아니냐. 또 어떤 분은 그럼 뭐 한반도 전체 아까 개성 얘기하셨나요? 뭐 하여튼 좀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분석은 이게 좀 수도권을 공략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럼 여론이 좀 좋아야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지도만 봐도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어디까지 서울로 편입시켜야 될지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대안과 그리고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그 작업과 이런 연구라도 좀 하고 얘기했었는데 너무 뜬금없이 한 듯한 느낌을 국민들께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표는 못 주는 것 아닌가, 탁상 행정이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